안녕하세요. 윈지의 설계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기구 설계 업무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구 설계를 하고 싶어 하신 분들, 준비하신 분들은 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뭐 면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기구 설계 업무에 관해서는 약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거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품 개발을 해야 이제 기구 설계를 하는 건데, 이제 제품 개발 이제 기준이라기보다는 제품 개발 방식을 보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모델을 직접 개발해서 설계하고 납품하는, 판매를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ODM, OEM이라고 해서 고객사 측에서 뭐 어떤 준비하고 있는 제품을 대신 개발해서 생산해서 납품하는 걸 이제 ODM이라고 하고, 이제 이미 개발 완료된 제품, 부품이나 이런 걸 소싱해 와서 이제 생산해서 납품한 걸 이제 OEM이라고 합니다. 이제 ODM은 신규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 OEM은 이제 뭐 이미 있는 걸 가져와 쓰는 거니까 이제 양산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체 모델 개발 이렇게 있는데, 어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제 세트 개발, 이제 전체적인 제품 개발을 놓고 이제 기구 설계 엔지니어가 얼마나 많은 범위에 이제 참여하는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자체 모델 개발로 볼게요. 왜냐하면 그 뭐 앞에 큰 맥락은 비슷하니까. 보통 자체 모델을 하면 이제 어떤 제품 개발할 건지 뭐 기획 회의가 있겠죠. 뭐 제품군을 뭘로 할 건지, 어떤 제품을 만들 건지, 어떤 타겟층을 노릴 건지, 뭐 예상 판매가를 얼마로 할 건지, 이런 기획 회의를 거쳐서 어떤 제품을 개발할 건지 봅니다. 이게 만약에 고객사 ODM이라 보면 고객사 측에서 이미 요걸 뭐 회의나 이제 기본적인 틀을 회의를 해서 기본적인 틀은 이제 맞춰 놓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 고객사 쪽에서 디자인을 하든 뭐 자체 모델을 하면서 자체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든, 디자인을 들어가면 기구 엔지니어가 이제 초반에 약간 같이 협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디자인을 할 때 그 안에 들어간 부품 중에 뭐 기성품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제품은 아주 슬림하거나 아니면 미니형으로 가기 때문에 신규 부품을 개발해야 하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기구 엔지니어가 이 디자인의 기성품을 쓰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두께가 이 정도면 된다, 아니면 뭐 폭이 좀 넓어져야 된다, 길이가 좀 커져야 된다, 안 그러면 신규 개발을 부품을 해도 되는 거면 요 정도 선에서는 부품업체와 협의를 했는데 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한다, 요걸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피드백을 이제 디자이너한테 주면 그 디자이너분이 그걸 가지고 다시 디자인하고 디자인 수정하고 뭐 하겠죠. 그러고 나서 기구 엔지니어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고 컨펌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높으신 분들한테 다시 디자이너는 디자인 컨펌을 받겠죠. 그럼 디자인이 확정이 됩니다. 보통 이 단계를 거쳐야 나중에 제품이 초기에 이제 디자인한 대로 제품이 나오는 거지, 계속해서 바뀌는 식으로 이제 기구 엔지니어가 잘못 검토를 해서 계속 디자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으면 초기 컨셉하고는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 단계에서 기구 엔지니어 검토할 때는 아주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현실 가능한 두께, 그다음에 현실 가능한 동작,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해줘야 되겠지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줘서 이제 디자인하고 협업을 거치고 이제 디자인 확정하게 됩니다. 그다음 기구 설계 이제 들어가면, 디자인 확정이 됐으니까 기구 설계 들어야 되는데, 그럼 디자인 사양서를 일단 확인해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 재질은 뭐 어떤 재질을 할 건지, 아니면 플라스틱인데 뭐 도금이 있는지, 아니면 도색이 필요한지, 인쇄가 들어간지 해야 됩니다. 이 사양서가 왜 중요하냐면, 당연히 CNC 뭐 예를 들어서 가공품이다, 그다음에 금형 다이캐스팅이다, 그다음에 사출이다, 프레스물이다, 거기에 따라서 기구 구조가 달라지니까 요 요 부분은 중요합니다. 근데 단지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플라스틱 사출품이네, 이걸 알 수가 있지만, 실제로 어, 디자이너가 요하는 거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사양서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디자인 사양서를 확인하면서 디자이너가 보내준 디자인 보고 이제 파트가 어떻게 분할되는지, 그거 역시 기구 엔지니어가 확인을 합니다. 근데 파트 분할을 하면서 뭐 욕구배가 졌다든지, 아니면 파팅 라인이 이상하게 잡혔다든지, 그러면 다시 디자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합니다. 파팅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욕구배, 구배는 뭐 그다음에 금형상으로 좀 구현하기 힘든 부분, 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판단해서 다시 피드백을 줍니다. 뭐 그런 거는 그렇게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는 한 기구 엔지니어에서 충분히 조금씩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또 무슨 제품 안에든지 이제 회로물이나 뭐 당연히 들어 없는 제품도 있겠지만 회로물이 들어간다고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블루투스나 뭐 리모컨 같은 거는 안에 회로물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회로물 사이즈를 확인하고 실제로 페어라 엔지니어한테 요 제품에 들어가는 회로물 주요 회로물 그거에 대해서 사양서를 요청합니다.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어떤 동작할 제품인데 뭐 버튼에는 어떤 걸 쓸 건지 뭐 센서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걸 쓸 건지 해서 대충적으로나도 설명을 해서 그 들어가는 칩에 대한 주요 부품에 대한 사양서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그 기구 설계를 반영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 사양서를 가지고 기구 설계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기구 설계를 진행하면 뭐 진행하다가 혹시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임하고도 뭐 해결해야 되겠지만 기구 설계를 진행하면서 이 제품이 가져야 되는 특성 뭐 예를 들어서 리모컨이면 수신이 그 신호가 잘 나가야 되겠고 버튼이 잘 눌려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기존의 제품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뭐 그건 충분히 반영하고 혹시나 실패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면서 설계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기구 리뷰를 하는데 100% 완료된 데이터를 가지고 리뷰한 게 아니라 대략 한 20%, 30% 실제로 이 파트를 분할했고 조립은 어떻게 할 거고 동작은 어떻게 된다. 그거 정도만 표현이 되면은 충분하니까요. 이제 그걸 한 다음에 내부 검토를 합니다. 내부 검토 뭐 개발 부서에서 검토를 하겠죠. 검토하면 뭐 선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료들이 뭐 안을 줄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다. 아니면 요건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했느냐 뭐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절대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이건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뭐 너무 설계가 복잡해지는 뭐 이상한 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제한하면서 이제 다시 데이터 수정합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회로 부분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대략적인 확정적인 레이아웃이 나오겠죠. 그럼 그 레이아웃을 회로 엔지한테 전달합니다. 그럼 회로 엔지는 그걸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할 텐데 회로 설계를 할 텐데 회로 레이아웃을 줄 때 뭐 요 버튼은 어느쯤에 와야 된다. 그다음에 요 센서는 어디쯤 와야 된다. 그다음에 뭐 요 단자는 여기에 와야 된다. 그거는 충분히 기구에서 반영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현한 2D 데이터를 회란지한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장 금지 구역 여기는 기구가 와서 안착이 될 거고 여기는 기구가 좀 지나가는 곳이고 이쪽은 어떤 사유로 뭐 칩이 안장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충분히 표현한 레이아웃하고 사양서를 같이 줍니다. 그러면 뭐 회로 엔지니어도 회로 설계를 진행할 거고 그거 하면서 모르는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시 기구 엔지니어한테 말을 할 거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완료가 됐을 때 실장 금지 구역이나 다른 특기 사항을 반영해서 똑바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목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간섭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건 실제로 많이 생기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칩 높이, 권장한 칩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인을 하고 회로 레이아웃을 뭐 확정해서 전달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뭐 기구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 기구 설계 진행하고 있을 거니까는 그럼 기구 설계를 대략 한 7, 80%를 했다고 치죠. 회로도 뭐 좁고 뭐 동작, 파팅에 맞는 거, 그다음에 사양새에 맞는 재질에 맞는 그 설계를 다 한 7, 80% 완료했다 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유관 부서하고 미팅을 합니다. 뭐 생산, 뭐 품질, 뭐 생산 기술, 뭐 관련 부서, 그다음 개발도 될 거고, 뭐 어찌 보면 영업도 같이 할 수도 있고 할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뭐 저건 조립할 때 좀 힘들다, 아니면 뭐 저건 조립할 때 지그를 쓰면 안 되느냐, 그러고 저거는 품질 보증이 힘들다, 이렇게 해주면 안 되냐, 여러 가지 뭐 안이 오고 합니다. 기분 나쁜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 유도리 있게 넘어간 것도 기구 엔지니어 역량이니까요. 뭐 저도 많이 싸우고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나면은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거기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금융 수정을 한 번 더 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금융 견적 의뢰를 합니다. 금융 견적 의뢰를 할 때는 기구 사양서도 같이 주죠. 아까 말한 대로 어쩌면 디자인 사양서 비슷하지만 뭐 요 파트는 어떤 재질을 할 거고 요 거는 색상이 어떤 거고 요거는 투명한 재질이고 요거는 고무 재질이고 요건 쇳덩어리고 요건 뭐고 요건 가공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설명한 그걸 3D 데이터와 어떤 때에 따라서는 2D 데이터까지 만들어서 같이 전달해 줘야 됩니다. 금융업체는. 그럼 주면 견적 의뢰를 이제 진행하면 이제 되겠죠. 견적은 보통 부품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한 3, 4일 정도 걸립니다. 빠르면 2, 3일. 근데 보통 3, 4일 정도 걸립니다. 특히나 주말이 끼면 더
뭐 하루 이틀 더 추가가 되니까요. 이제 금요일 견적을 주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미 거래하고 있는 업체, 안 그러면 구매해서 선정한 업체, 아니면 어 1차로 확정된 1차 진행 확정된 업체에 주는데, 그래도 비교 견적을 해야 되니까 보통은 두 군데 또는 세 군데다 견적 의뢰를 합니다. 그다음은 목업 제작 검토를 하는 건데, 목업 제작 같은 경우에는 요즘 3D 프린터가 잘 돼 있으니까 사출 부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특별히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플레이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CNC 가공 같은 것도 요즘은 가격대가 높지 않거든요. 그리고 금형을 해서 뭐 오류가 나온 거를 그때 가서 금형 수정하는 것보다는 목업을 제작해서 그다음에 뭐 보완할 부분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 수정하는 게 비용적인 면이라든가 이제 시간적인 면이 좀 적게 드니까 목업 제작하는 거를 보통은 요즘엔 다 진행을 하죠. 예. 그래서 목업 제작을 하려면 이제 뭐 목업체다 이제 견적을 주는 건 그대로 하고, 뭐 그다음에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확인을 일단 하겠죠. 일단 뭐 목업 제작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목업 제작 검토하는 동안 이제 금형 견적이 이제 확인이 될 건데, 한 아까 말한 대로 한 3, 4일이면 오니까, 그럼 금형 견적을 했을 때 이제 그 비교는 이제 뭐 상급자라든가 아니면 구매 쪽에다 넘기면 이제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할 거고요. 뭐 내고 같은 것도 개발해서 내고를 일부 해주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구매 쪽에 가서 뭐 내고를 해도 되니까요. 그리고 목업일 제작을 하게 되면 이제 뭐 목업을 했을 때 이제 목업 부품이 오면 이제 조립성이 어떤지, 그다음에 회로 샘플이 이미 나왔다면 회로 동작은 뭐 문제가 없는지, 만약 회로 샘플이 없더라도 기구적인 부분은 충분히 뭐 검토를 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검토를 통해서 이제 기구 수정을 진행해야 되죠. 이제 목업은 거의 데이터대로 나온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수정을 하겠죠. 뭐 그렇게 되면 거의 한 90에서 95% 이상 뭐 기구가 거의 확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00% 완벽한 기구 수정은 없습니다. 기구 설계는 없습니다. 뭐 제가 하는 것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하는 것도 그렇고 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다음에 금형을 들어갈 때 보완하고 추가하고 또 양산하면서 맞춰지면서 그게 기구가 말리무리가 되는 거지, 아주 완벽하게 100% 완료된 걸 가지고 금형 제작하는 경우는 뭐 없죠. 뭐 경험자들은 경력자들은 다 알 겁니다. 예. 그렇게 돼서 이제 데이터가 마무리돼서 넘긴 거를 이제 금형 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업체 선정하겠죠. 구매 부서가 선정하든 아니면 개발에 선정하든 금형 선정을 하면 금형 제작을 할 텐데, 이제 그때는 설계를 한 최종 데이터를 보내줘야 됩니다. 하고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최종 데이터. 어쨌든 내부에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은, 그걸 해서 최종으로 완료된 데이터를 이제 넘겨줍니다. 그럼 이제 금융업체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금형 제작 검토를 하겠죠. 자, 그러면 업체에서 뭐 3, 4일 오면 그것도 한 2, 3일에서 3, 4일 정도 걸릴 수가 있는데, 이제 금형 검토서가 올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파팅을 이렇게 나눌 건데 괜찮느냐부터 시작해서 게이트 위치를 이렇게 할 건데 괜찮느냐, 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수축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하면 뭐 어떤 문제가 생겨날 거다, 휨이 발생할 거다, 요거를 금융업체에서 검토를 해서 그 검토서를 이제 기구 엔지니어한테 줍니다. 오면 처음 받는 분들은 이걸 갖고 되게 좀 당황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설계가 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돼서 오니까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좀 위축되기도 한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설계한 것도 금요체 보내면 검토서가 날라오는데 뭐 여기가 좀 문제가 되니까 수정해달라 하고 옵니다. 근데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금융업체마다 기술이 다르고 금융업체마다 원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어떤 업체는 문제가 없던 게 이 업체에서는 약간 문제를 삼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업체마다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설계가 다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업체에서 요구하는 게 요런 거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뭐 충분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될 부분, 근데 100%다 들어줄 필요는 없으니까 되는 부분하고 안 되는 부분을 충분히 금융업체 엔진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기구 설계를 기구 수정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최종을 하고 그 컨펌을 하면 이제 금형 제작을 들어갑니다. 보통 금형 제작이 부품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빠르면 28일, 뭐 늦어도 한 40일. 이게 업체마다 좀 다른데 보통은 좀 여유 있게 다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형이라는 게 또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뭐 가공을 하다가 부러질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 가공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업체에서도 약간 플러스 알파 시간을 충분히 하거든요. 뭐 그렇게 하고, 그럼 T0 나올 때까지 약간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밀렸던 문서 작업을 다 하겠죠. 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사출 될 때는 뭐 목업 했을 때랑 똑같이 조립이 문제 없는지 동작이 문제 없는지
단지 다른 게 뭐냐면 목업은 수정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은 뭐가 좀 간섭이 일어났다 이러면 칼로 깎아낸다든가 이러면 상관없겠지만은 금형은 시사주에 나오면 조립이 안 되거나 동작에 문제 있는 것들은 다 수정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산할 때 거기를 수정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럼 수정사하고 문제점을 다 확인한 거를 가지고 금형 수정을 하겠죠. 금형 수정도 역시나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금형 수정이 이제 몇 차례가 일어날 거냐, 좀 금형 수정이 적게 일어나야 되니까 보통 T1에서 한 T2까지 가는데 T3이나 뭐 T 한 뭐 5, 6 이렇게 가면은 금형 자체가 상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금형 수정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정할 거면 한 번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금형 수정을 하고 완료가 됐다고 치죠. 뭐 T 뭐 한 3, 4까지 가서 문제점 보완해서 다 해서 금형 수정이 완료가 됐다 치죠. 그러면 이제 생산성을 검증해야 되니까 어 샘플을 이제 제작해야 되는 거죠. 샘플 제작하려고 이제 몇 세트를 만들 건지 이제 뭐 생산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몇 세트 할 건지 확정을 한 거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금융업체에다가 언제까지 그 샘플을 납품해 달라고 이제 뭐 얘기를 오고 가야 됩니다. 이건 충분히 이제 회사마다 다르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어 금융 수정이 완료됐을 때는 이제 뭘 어떻게 하냐면 디자인 사양을 똑바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관에 뭐 부식처를 했는지, 색상은 어떤 거였는지, 뭐 투명한 거는 투명한 거대로, T1이나 이럴 때는 뭐 재질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만, 뭐 표면 처리가 약간 덜 돼 있어도 되지만, 금형이 완료된 다음에 이제 생산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때는 뭐 외관 붓이라든가 색상 그것들을 이제 디자인 사양에 다 맞게 하고, 그때는 디자이너도 같이 와서 색상하고 이런 걸 다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오케이가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 가죠. 금형이 완료되고 디자인 사양대로 다 적용이 됐다면 이제 뭐 그걸 가지고 이제 추가 사출품을 뽑아내서 그걸 이제 시험 양산을 해야 됩니다. 양산에 바로 들어가면 그때 발생되는 문제를 그때 바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양산 효율성도 안 좋기 때문에 미리 양산을 흘려보는 거죠. 이렇게 미리 이렇게 테스트 양산을 하는 거죠. 할 때 이제 기구 문제, 차마 또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양산하면서 뭐 조립 방식이나 공정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할 거를 미리 알아야 되니까 이제 시험 양산을 하게 됩니다. 시험 양산을 하게 되면 뭐 지그가 필요하다, 아니면 공정을 바꿔야 된다, 아니면 생산 효율을 위해서 뭐 일부를 수정해야 된다, 뭐 금형 수정도 포함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여러 가지 다 나오게 되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뭐 금형 수정이 필요한 부분 수정을 하고, 공정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공정을 수정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여차저차 뭐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더 이상 뭐 추가 수정할 단계가 없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하면 한도 샘플을 정하는데, 한도 샘플은 말 그대로 제품의 한도를 정한 거죠. 양산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허용할 건가 허용하지 않을 건가, 그 기준을 잡는 거 이제 한도 샘플인데, 이제 외관 색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동작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외관 스크래치 허용도, 뭐 이걸 뭐 각 회사마다 정한 게 다르겠지만 이제 그걸 맞춰서 이제 한도 샘플 정해서, 한도 샘플도 한두 세트를 하는 게 아니라 한 서너 세트 부서마다 나눠줘야 되니까 한 서너 세트씩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가져갑니다. 그걸 가져가서 이제 양산 때 비교용으로 쓰게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한도 샘플입니다. 그럼 이제 초도 양산을 나가야 되는데, 이제 뭐 그 시양산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한 걸 가지고 이제 실제 오더에 맞춰서 이제 양산을 흘리게 됩니다. 이제 그게 처음 이제 흘린 거 이제 초도 양산을 하는데, 그때 이제 기구 엔지니어가 여전히 참여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한번 보겠죠. 뭐 흘러가고 하는 걸 다 보고 뭐 문제가 없으면 참 좋겠지만, 초도 양산 때도 항상 문제는 나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도와줄 부분 없는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기구 엔지니어가 더 이상 참여할 부분이 이제 없어도 되겠다 하면 이제 양산 이관 이제 진행하게 되겠죠. 이제 양산 이관 같은 경우는 기구 엔지니어가 진행한 데보다는 뭐 개발해서 넘기는 거, 아니면 뭐 어디에서 어디로 넘기는 거, 이제 그 부서에서 부서로 넘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뭐 선임이나 아니면 회사 프로세스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앞에서 뭐 기획회의부터 지금까지 초도 양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기구 엔지니어가 다 참여를 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설계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단순히 설계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기획해서 부터 시작해서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뭐 설계부터 시작해서 금형 제작까지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기구 엔지니어가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다 참여해서 양산까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뭐 아마 몰랐던 분들은 너무 많은 참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하는 거니까는 뭐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실제로 기구 설계자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각 단계별마다 문서 작성을 다 해줘야 됩니다. 이슈가 되었던 부분, 그다음에 메일 같은 거, 메일을 뭐 보낸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슈가 됐던 상황들을 다 그때그때마다 공유를 해줘야 됩니다. 그걸 주로 메일로 하시는 게 좋은 게 그게 나중에 기억을 안 하더라도 언제 언제 이걸 줬었다는 것을 본인도 기억할 수 있고 그 시점 자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보통 메일로도 주고 그다음에 문서로도 남기고 문서 남긴 것도 메일로 보내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문서 작성하는 것들을 보통 언제 하냐면 이제 금형 제작할 때 좀 들어가죠 이제 왜냐면 그때까지는 쉴 새 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가 금형 제작 들어가면 적어도 한 20일에서 30일까지는 조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관련된 문서를 다 작성하고 배포할 것들은 배포하고 보고할 것들은 다 보고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들은 이제 시양산 때 초대양산 때 이제 시간 짬정이 내서 다 하고 자 이렇기 때문에 기구 엔지니어 자체는 설계만 한다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부분 디자인 단계부터 지금까지 다 포함돼서 참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간단한 일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단지 설계를 할 때 아 뭐 프로그램 뭘 해야 되는지 툴은 어떤 종류를 다양하게 다루는 게 좋은지 그다음에 뭐 공부는 뭘 해야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구 엔지니어 업무가 절대 간단하지 않다는 거를 알고 좀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 기구 설계 업무에 대해서 좀 알기를 좀 원합니다. 예. 보통 기구 엔지니어가 언제 일을 가장 많이 두냐면 금형 들어간 다음에 일을 많이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금형 들어가기 전까지는 재밌거든요. 설계를 하고 뭘 만들어내서 유관부서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게 좀 재밌거든요. 본인도 이렇게 뭔가 능력이 되게 향상된 것 같고 뭐 이렇게 뭐랄까 자신감도 충만해지고 하는 시기인데 금형이 들어가고 나면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비싸게는 수억짜리 금형을 진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의 압박을 받고 있다가 이제 시사출이 됐을 때 조립이 안 되거나 뭐 특별한 문제가 생기면 상당한 압박을 받거든요. 그러면 뭐 욕도 먹을 거고 약간 잔소리 넘어서 말 그대로 욕을 계속 먹는 거죠. 뭐 하루 이틀 먹는 것도 아니고 계속 욕을 먹으면 그걸 못 버티고 나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욕을 먹는 건 당연한 일이고 힘든 것도 당연한 일이고 단지 그걸 이제 버티고 이겨내고 그 다음 단계를 가야지만 그 쭉 가거든요. 근데 설계를 하고 설계자로 왔을 때 보통 한 반년 못 버티고 나가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하게 되면. 근데 프로젝트를 해서 뭐 이 단계를 넘어가고 하시는 분들은 1년만 지나면 그 다음에는 쭉쭉 가거든요. 익숙해지니까. 단지 그 익숙해지기 전까지 좀 힘든 부분도 있고 좀 욕도 많이 먹고 하는 부분을 이제 못 버텨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부분을 좀 충분히 버티고 쭉 나가면 뭐 충분히 이 기구 설계라는 일 자체는 뭐 멋진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여자분들도 요 기구 설계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많습니다. 예. 근데 보통 물어보시는 게 여자 엔지니어가 적으니까 회사나 이런 개발팀에서 여자 엔지니어를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선호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뭐 남녀 차별 이런 건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여자분들이 좀 못 버티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 방대한 양에 대해서 할애에 대한 시간 자체가 너무 많고 그 부담감 그리고 뭐 솔직히 상급자들이 좀 욕이라든가 압박을 많이 주면 솔직히 잘 좀 못 버티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버틸 각오를 하시고 오신다면은 충분히 이쪽 세계에서도 뭐 남자 엔지니어, 여자 엔지니어 구분 안 하고 누구나 다 환영을 합니다. 앞에 설명하는 거를 솔직히 남자 엔지니어도 못 버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신 분도 많고 한데 왜냐면 생각한 거하고 다르니까 멋지게 책상에 앉아서 설계만 할 줄 알았는데 오니까 문서 작업도 해야 되고 여기 뛰다녀야 되고 저기 뛰다녀야 되고 욕은 욕대로 먹고 하니까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니까 못 버티시고 나가신 분들이 많은데 조금만 버틴다면 제 생각에는 한 1년만 버틴다면 그 다음에는 익숙해져서 쭉쭉쭉 가고 충분히 보람도 느끼고 자기가 설계한 제품이 나왔을 때 보람도 느끼고
좀 자랑도 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만 좀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 기구 설계라는 업도 충분히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